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BA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선수 유타 와타나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현중 선수의 NBA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랩터스 경기 리뷰와 프리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타 와타나베 선수는 1994년 10월 13일생이고요. 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나왔고 그때 당시는 전국대회 준우승을 시키면서 베스트 5에 선정됐습니다. 그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세인트 토마스 모어 대학을 조금 다닌 후 워싱턴 대학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NCAA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 3학년 때도 열심히 잘했지만 주로 4학년 때 기량이 대폭 상승하면서 이제 NBA 도전할 만한 성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별명은 참고로 르브론에 빗대어 재팬스 초중원이라고 합니다. 와타나베는 2018년 대학을 졸업하고 드래프트에 참가하지만 드래프트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브루클린 네츠의 썸머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고 이 활약이 눈에 띄었는지 멤피스에 발탁되어 NBA 선수가 정식적으로 되었습니다. 2년간 멤피스에서 플레이를 하고 이제 방출되었습니다. 그 후 랩터스에서 이번 오프시즌에 초청 선수 계약을 맺었다가 이제 투웨이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NBA와 G리그를 오가는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요. 현재 한 10분 정도의 출장 시간을 매 경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2월 G리그가 개막할 경우 이제 G리그를 오가면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타 와타나베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뛰어난 신체 능력이 돋보입니다. 2m 3cm의 키에 2m 8의 윙스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제 동양인 선수들은 부족한 신체 능력을 기술이나 투지로 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레미 린의 경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져가지고 기술적인 투박함을 메꾸는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다시 와타나베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뛰어난 신체 능력에서 나오는 수비력이 아주 좋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아직 표본이 작아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슈팅 폼이 되게 깔끔한 선수입니다. 반대로 와타나베 선수의 단점은 이제 수비력 빼고는 아직 NBA 선수에 걸맞는 기량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특히 공을 잡았을 때 많이 좀 당황하는 모습이라던가 간단한 턴오버를 좀 쉽게 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 많이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와타나베 선수의 리그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번 시즌에는 방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 G리그 개막을 하게 되면 이제 NBA 본 리그에도 있겠지만 G리그를 많이 오가면서 이제 1년을 보낼 것 같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랩터스는 와타나베에게 올해는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별 반등의 기회가 없다면 랩터스가 와타나베와 재계약을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와타나베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일단 수비력은 이 정도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면, 더 NBA에 오래 남고 싶다면 수비력 이외에 뭔가 어필할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턴오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타 와타나베 선수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가 이 선수의 활약을 보면 이현중 선수가 앞으로 NBA에 진출할 가능성이라던가 진출 후 어떤 커리어를 보내게 될지가 어느 정도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신체 조건이 두 선수가 매우 유사하고 포지션도 스몰 포워드, 슈팅가드와 스몰 포워드로 오가는 이현중 선수와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대학 역시 두 선수 다 A10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스탯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타 와타나베는 4학년 때의 성적이고 이현중 선수는 2학년 지금의 성적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타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경기에 출장을 했고 이현중보다 출장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슈팅 성공률에 있어서는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에서는 이현중 선수가 훨씬 더 좋고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유타 와타나베 선수가 아무래도 포워드다 보니까 더 많이 잡았지만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현중 선수 좀 더 좋고 평균 득점에 있어서는 유타 와타나베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스탯상으로 보면 와타나베가 좀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현중 선수는 이제 나이가 지금 만 20세라는 점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슈팅 성공률이 좋다는 점에서 슈터가 필요한 팀의 드래프트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와타나베가 드래프트 되지 못한 걸 생각한다면 드래프트에선 낙방을 하지만 썸머리그를 통해서는 NBA를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이현중 선수가 지금의 스탯이라면 드래프트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찌됐건 이현중 선수가 NBA에 진출하는 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남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랩터스 소식입니다. 밀워키 벅스를 상대해서 108대 115, 7점차 패배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리스 괴수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막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4득점 18리바운드 9어시스트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수비가 승리를 부른다.
전반에만 63점을 내주는 이제 안 좋은 수비력을 랩터스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루 헐러데이였는데요. 주루 헐러데이를 상대로 노먼 파웰과 카일 라우리는 각각 20 플러스 득점을 거두었지만 프레드 밴블릿은 극심한 슈팅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좋았던 부분들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지 아누노비의 결장이었습니다. 왼쪽 종아리 염좌로 인해서 이제 결장을 했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오지가 없었기 때문에 좀 상대의 미들턴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막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랩터스의 크나큰 3점 의존도인데요. 벅스보다 11개 3점을 더 많이 쐈습니다. 성공률도 더 좋았지만 팀 자유투가 1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격이 필요하거나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는 3점 슛보다는 돌파를 통한 득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저는 오늘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이제 카일 라우리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랩터스 선수로서 1만 득점을 거뒀습니다. 사상 세 번째 있는 기록이고요. 올 시즌 안에 크리스 보쉬의 2위 기록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카일 라우리가 득점 외에도 역대 랩터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어시스트, 3점 성공, 트리플 더블, 스틸, 윈쉐어 모두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우리가 은퇴할 때는 랩터스에서 이제 영구 결번을 해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프리뷰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전이고요. 승리를 가릴 키포인트 3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를 공략하라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평균 실점이 120점에 달하는 팀이기 때문에 랩터스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다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투 획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에 그쳤던 팀 자유투 획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돌파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우 사냥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디에런 팍스가 무려 야투율 11개 중에 9개를 성공시키면서 23득점을 거뒀는데요. 트랜지션 게임과 속공에서는 발군의 스피드를 자랑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 디에런 팍스를 현명하게 막아야 이제 세크라멘토의 공격을 무디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비지 패배건 아까운 패배건 1패임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7승 11패로 많이 몰려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